딥러닝 교육에 앞장서고 계시는 아주 선두주자세요. 여기 딥러닝 제로 투 올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사용할 웹자료들이 있고요. 딥러닝 제로 투 올에는 수가 있고, 모델을 위한 머신러닝이라고 검색하셔서 모델을 위한 머신러닝 강의 딥러닝의 기본 시즌 1 내용을 수업 시간에 다룹니다.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 여기에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할 웹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는 강화학습 있고 언어 처리, 뉴럴 랭귀지, NLP와 일반 기본적인 딥러닝 3개가 있는데 아래쪽 시즌1의 딥러닝의 기본 쪽을 수업 시간에 다뤘습니다. 강학습은 안 하는 거. 예, 강화학습 안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할 PPT를 만들다가 제가 만든 것보다 교수님한테 훨씬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여쭤봐가지고 써도 되냐고 쓰라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수업을 이번에 써봤습니다. 수업자료가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이거 수업자료를 통해서 강의하는 비디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거니 강의를 하는 점은 학원에서는 직접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뭔지. 그리고 비디오 같은 경우는 듣고 실습까지 하기는 힘들잖아요. 듣고 끝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질문할 수가 있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실습을 네, 질문은 저 수업 도중에 네,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뭐가 좀 궁금한 게 생겼다. 그냥 모르겠다. 그럼 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두를 위한 머신러닝에서 수업의 개요 슬라이드를 볼까요? 딥러닝의 기본에 수요의 개요 슬라이드를 보면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기본적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나서 거기서 그 머신러닝 중에 하나인 딥러닝을 공부를 하는데 파이썬에서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이 사진은 뭐 알파고인데 알파고가 딥러닝을 썼으니까 후배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 PPT에 나온 분은 앤드류 교수인데요. GTC 2015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실 때
발표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때 앤드류 교수가 한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We have 슈퍼파워라고 보이죠? 슈퍼파워라고 슈퍼맨처럼 슈퍼파워를 이제 가졌다는 뜻이 같다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슈퍼파워를 얻으려면 딥러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통해서 기존에는 없던 슈퍼파워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게 인상 깊어서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슈퍼파워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못했던 기존에는 뭐 정확도가 70% 80%대에 그쳤던 어떤 작업들이 지금 90% 95% 이상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슈퍼파워라고 하는 거죠. 기존에 못했던 걸 할 수 있고 기존에 잘 안 됐던 것도 이제는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할 생각도 못했던 것들도 이제는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슈퍼파워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러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기업에서 이 슈퍼파워를 갖고 싶어 하죠. 이 슈퍼파워를 쓰려면은 이 힘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 힘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거를 공부하는 학생의 수가 일단 너무 적어요. 대학에서 전공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고 사회에서 이제 개발자들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도 잠깐 공부해서 바로 쓸 수 있는 파워가 아니거든요. 이 파워를 다루기 위해서는 좀 파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을 통해서 이 슈퍼파워를 어떻게 내가 핸들링할 수 있을까 그걸 조금 배워주실 수 있을 겁니다. 앤드류 교수는 딥러닝의 대가 중에 한 분인데 한 몇 년 동안 바이두에서 일을 좀 하시다가 나오셨죠. 얼마 전에 이제 오디언스에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면은 머신러닝의 기본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는 수학에 대해서 좀 약하신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학을 잘 못하든 잘하든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학도 좀 중요한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뭐 y는 wx 플러스 b다, y는 ax b다. 중학교 때 했던 2차 방정식 있잖아요. 선으로 된. 이 정도는 이해하면은 수업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시입니다. 이 딥러닝이 이제 수학이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라든가 논문을 보면은 수학 공식도 많고 약간 보기가 싫어요. 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수학적인 면을 최대한 빼고 이 정도 수학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을 꾸며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머신러닝을 블랙박스처럼 사용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이 머신러닝을 쓰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혹은 나는 이 머신러닝이 뭔지 이 블랙박스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해부해서 알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죠. 연구자들은 다 해부해서 알고 싶을 거고 아니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머신러닝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으면 돼.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블랙박스처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플러스 약간 기본 개념 그 정도만 원하는 분들도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텐서플로우와 파이썬을 사용해서 연습을 할 건데 현재 텐서플로우가 딥러닝 라이브러리 중에 인기가 제일 많죠. 그죠? 2등부터는 각각 그렇지. 그래야 그리고 현재 텐서플로우가 일반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랭킹가 나왔다고 새로운 랭귀지 어디서요? 구글인가? 텐서플로우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고. 텐서플로우는 파워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텐서플로우는 편의성이 높고요, 네. 편리하고, 근데 파워는 좀 떨어져요. 파워는 보통 어떤 파워를 예로 들냐면은 우리는 학습을 10시간 만에 학습시키는데 텐서플로우라면 15시간 걸리지 않아요. 그런 파워도 있고요.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 이거 가지고 파워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텐서플로우는 성능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학습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 쪽으로는 좀 약해요. 대신에 편의성이 강해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텐서플로우가 정확하다는 게 검증 네. 이게 그 구글 자체에서 하기도 하고 웹에서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럼 이게 알고리즘이 정확하다는 그런 표시가 이미 그런 게 있습니다. 검증이 다 됐죠. 그거 텐서플로우는 이제 정확한 결과를 낸다라는 검증은 당연히 돼 있고요.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텐서플로우나 카페, 세아노 세 개를 주고 사용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세 개의 딥러닝 알고리즘가 정확하다는 거죠. 정확하다는 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구글이 그런 거를 참을 수가 없죠. 자기들이 만든 텐서플로우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얘기고요. 텐서플로우가 구글에서 1세대로 쓰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거의 2세대가 됐어요. 1세대도 잘해서 2세대도 괜찮았어요. 1세대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외부에. 2세대부터는 외부에 공개를 한 거죠. 사용자 하면서. 정확한 거에 대한 이제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정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똑같은 데이터로 똑같은 모델로 학습을 시켰을 때 여러 라이브러리들의 결과가 똑같아요. 정확한 거죠. 정확하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낸 거죠, 학습을. 정확성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왜 딥러닝 그 알고리즘 같은 거 많이 제공해 줄 것 같은데 네.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 그걸 제공해 순환 중에서도 교사학습, 비교사학습, 강화학습 세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가 현재 교사학습 위주잖아요. 그리고 교사학습에 비해 비교사학습은 그 사용 현황 퍼센티지가 훨씬 작고요. 이거보다도 강화학습은 퍼센티지가 더 작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많이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강화학습이 있기 위해서는 일단 교사학습이나 비교사학습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학습이나 비교사학습의 예제나 공개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 반면 강화학습은 많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도 강화학습도 다 보이는 게 있습니다. 많이 보이지 않는 좀 적을 뿐이죠. 다른 거. 자, 제 수업의 목표는요.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는 거고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가 있는데요. 선형 회귀는 어떠한 뭔가를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까, 주식 가격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게 뭐 진짜일 확률, 가짜일 확률. 어떤 구체적인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의 내일 주식 가격이 얼마일까? 이 사람의 키는 몇일까?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는 게 선형 회귀이고요. 로지스틱 레그레션은 분류에 쓰는 건데 이게 A일까 B일까? 어떤 수치가 아니고요. 어떤 범주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A일까 B일까 C일까? 예스야 노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나눌 때 쓰는 게 로지스틱 레그레션인데요. 이 두 개는 이제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약간 다른 정도고요. 이 두 가지를 배우신 다음에는 뉴럴 네트워크를 사실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쓰면은 데이터를 처리하실 수 있어요.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은 얘는 특히 영상 쪽에 강력한 성능을 내고요. 데이터에도 쓸 수 있습니다만 주로 영상에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자연어 처리에 많이 쓰고요. 근데 여기 자연어 처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수업 내용도 뺀 지장이 조금밖에 없어요. 오늘 가볍게 넘어가거나 앞쪽에 뉴럴 네트워크 쪽에 집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머신러닝 도구를 이용해서 푼다.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걸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텐서플로우와 파이썬인데 파이썬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거나 뭐 그런 시간 없을 거예요. 파이썬은 그냥 아신다고 가정하고 그냥 예제를 저랑 같이 만드시면 파이썬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되긴 하는데 제가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파이썬 툴은 인스톨을 예, 지금 파이썬 인스톨을 할 수가 없어요. 파이썬은 굉장히 강력한 하위 레벨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언어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이죠. 자바, C# 같은 거는 그보다 한층 위에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열의 썸을 구하고 싶으면은 또 호구 돌려가지고 썸을 구하거나 표준 편차를 같은 걸 구하고 싶어도 뭔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표준 편차 평균 무리 정비화 해줄래? 그냥 한 문장에 끝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하이 레벨로 이 매트릭스랑 이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 그냥 곱해줄래? 그냥 곱하기 해버리면 곱해줘요. 굉장히 하위 레벨의 언어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언어여서 한 줄 쓰면 한 줄 결과 나오고 한 줄 쓰면 결과 나오고. 자, 다음을 볼까요? 머신러닝의 개념과 용어를 보면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텐서플로우를 코드 특징인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은 스크립트 언어니까 이 라인에서 한 줄 쓰면 결과 나오고 한 줄 쓰면 결과 나오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파이썬이 한 줄 쓰고 결과 나오게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언어로도 쓸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처럼 쭉 코드 쓰고 실행시키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어떻게도 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 텐서플로우의 헬로 월드 예제인데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에 상수로 문자를 상수화시키고 세션에서 출력해 가면은 그 상수 안에 출력된다. 이런 예제, 이렇게 가벼운 예제로 이루고요. 그다음에 텐서플로우가 다른 라이브러리가 없는 게 있는데 이 그래프 기능이 있어요. 무슨 그래프 기능이 있냐면은 노드 1과 노드 2가 있다고 해요. 노드 1은 3, 뭐 플로트 32 타입이다. 플로트 32 타입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플로트입니다. 4바이트짜리. 노드 1과 노드 2가 있는데 또 장점이 여기는 플로트 32 타입이다라고 정해주는데 밑에 건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형을 뭐로 하라고 정해주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플로트 32가 됩니다. 데이터 보고 플로트 30이네 9.0 빼면 정수 타입이고 자기가 알아서 형을 정해줘요. 기존의 언어들은 이런 게 없죠. 자료형을 선언할 때 플로트, 인트, 바이트 직접 명시해야 되고 배열의 경우에도 형을 내가 확실하게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자기가 알아서 형을 정합니다. 굉장히 상위 레벨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드 3는 텐서플로우의 add 함수로 노드 1과 노드 2를 더한 거다라고
이렇게 정해주면은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나서 지금 내가 수행한 연산을 그래프로 그려라고 하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요. A와 B를 더해서 위에 노드가 된 거죠. 아래가 노드 1, 노드 2, 위에가 노드 3. 이거는 아주 간단한 연산인데 아주 복잡한 내 모델은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나중에 그 복잡한 모델이 오른쪽 위에처럼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그래픽 기능이 텐서플로우만 가지고 있어요. 저 화면 주피터예요. 이거요? 네, 이건 주피터. 텐서플로우 메커니즘인데 이 그림을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지 하겠지만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계속 설명드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쯤 되면은 이게 뭔지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보면요, 텐서플로우 메커니즘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텐서플로우의 동작 원리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이는 기계가 텐서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텐서플로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건데, 텐서플로우를 사용하는 첫 번째로는 만들어요.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래프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모델을 만들어요. 텐서플로우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나의 모델을 만들면은 요게 나의 모델을 말하는 그래프. 그 전에 노드 A 1 더하기 노드 2는 노드 3 노드 그래프로 나왔잖아요. 그런 모델을 만드신 거잖아요.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연산을 통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이렇게 이제 빌드하시고요. 그래프를 만드시고요. 텐서플로우 안에서. 그 다음에는 필드 데이터를 넣는다는 거죠. 내 모델에 내가 가진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러면은 내 데이터가 그래프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프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그 데이터가 연산이 되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입력이 들어가서 그래프를 통해서 연산이 되다가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베리어블은 변수인데 해석을 하기로는 가중치,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변수는 가중치고 필터입니다. 이미지에서는 필터가 이해하기 쉽고요. 데이터에서는 가중치가 이해하기 쉽죠. 그 세 개를 업데이트 시켜요. 어떻게 업데이트 시키냐면 아웃풋이 정확하게 나오도록 업데이트 시키게 됩니다. 인더 그래프가 이 그래프에서 사용하는 가중치, 이 풋이 가중치랑 이렇게 연산이 돼가지고 최종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 베리어블이 변수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걸 학습을 시키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이게 텐서플로우의 사용 메커니즘이고요. 딱 요것만큼 텐서플로우를 씁니다. 지금 이제 구체적이지 않아가지고 감이 안 오셨는데 이제 점점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신 거예요. 이튿날 되면. 코드의 모든 구조가 다 저 현상 모델을 쓴다고. 네. 그다음에 그 모델의 변수 제공도 네. 학습하면서. 모든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은 다 이 구조입니다. 아, 어떻게 보여도 다 코드의 앞쪽에 모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안에서 데이터 넣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키고, 다 그 구조의 부분입니다. 근데 처음 보면은 보기가 좀 힘든데,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 구조가 다른 구조랑 좀 달라요. 우리가 기존에 보던 프로그램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모델을 선언을 안 하지만 모델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모델 선언이 안 하죠. 선언 안 하는데 얘는 그렇게 있어요. 변수 미리 선언하고 그다음에 계산식이 들어가서. 계산식은 텐서플로우가 알아서 해주시면 돼요. 또 질문 있으세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이 그래프를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혹은 네트워크, 내 딥뉴럴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잘못 그렸나 봐요. 아 제대로 그렸네. 자 연산 그래프는 오른쪽 위처럼 어떤 내 입력 데이터가 어떤 연산을 통해서 결과 나올 때 그게 다 그래프로 표현이 되고요. 플레이스홀더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플레이스홀더는 이 웹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뭐 글씨 입력하는 쪽이 다 플레이스홀더라고 하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도 글자 입력하는 부분 플레이스홀더라고 하고 그러니까 플레이스홀더의 개념이 이런 거죠. 사용자가 뭔가 집어넣는 거죠. 네이버 검색창도 다 플레이스홀더죠. 이게 좀 그렇죠. 인풋 들어가는 거. 예. 인풋이 들어가는 곳이 플레이스홀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풋이 데이터잖아요. 우리 데이터를 넣는 곳이 플레이스홀더입니다. A와 B 두 개가 났는데 A와 B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두 개를 주면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죠. 텐서플로우 사용 방법인데요. 나의 데이터는 플레이스 폴더에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넣을 공간에 이렇게 확보해 준 다음에 플로트 32 값을 넣겠다라고 이제 지정해 놓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갈 입구의 크기를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죠. 그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 피드인데 피드는 넣는다는 거고 딕은 딕셔너리 약자입니다. 딕셔너리는 C샵의 딕셔너리는 자바의 맵하고 똑같은 거고요. 키워 밸류로 돼 있는 A에다가는 3을 넣고 B에다가는 4.5를 넣는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메커니즘에서 1, 2, 3번 있었잖아요. 그 2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 모델이잖아요. A와 B를 더하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는다고 했죠. 데이터를 A에다가 3 넣고 B에다가 4.5를 넣고 런 기계를 딱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결과로부터 기준치를 필터를 베리어블을 업데이트 시키는 건데 여기 그 코드는 생략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저 A, B를 그 플레이스홀더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썬 변수로 사용합니다. 네, 그랬다. 굳이 저걸 이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굳이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유는 우리 데이터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데이터는 막 몇백 메가, 몇십 기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십 기가를 텐서플로우에 한 번에 넣을 수가 없죠. 메모리 부족한 거 아니에요. 내 데이터가 10기가인데 10기가를 텐서플로우 자료에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OM 되겠죠. OM. 그래서 내 데이터는 많으니까 그걸 조금씩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라서 넣어주고 다시 잘라서 넣어주고 잘라서 넣어주고. 그러니까 저 텐서플로우 변수로 해서 해도 상관없다. 네, 상관없어요. 그것도 해볼까요? 그것도 해볼 거예요. 그냥 파이썬 변수로도 넣고 플레이스 홀더를 이용해서도 넣고 둘 다 해볼 겁니다. 그 세스 런을 꼭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게 세스 런을 할 때 아까 기계 보시잖아요. 텐서플로우 기계 이렇게 인풋에서 아웃풋 나오는 거. 기계를 이제 런한다는 거. 인풋 넣고 기계를 딱 런하면은 인풋이 브레이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시킵니다. 런할 때. 제가 파이썬을 원하는 레이어인가요? 이거요? 이건 출력이에요. 왜 출력이? 위에 거는 A, B 변수에 있는 거 밑에 저기 그 A에 넣어서 1,3이요? 아, 저거는 두 개를 같이 놓는 거예요. 위에 거는 3과 4.5만 넣었잖아요. 그래서 더해서 7.5가 나오고 이거는 1하고 2 넣어서 나오고 이쪽에 3하고 4 더해서 7 나왔죠. 한 개, 그러니까 입구가 한 개인데 그 입구가 지금 A와 B를 5개만 만들어놨잖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만 딱 내는 게 아니라 두 개씩의 데이터도 같이 넣습니다. 내 데이터가 1000개면은 A가 1000칸 배열이고 B도 1000칸의 배열이면은 같이 넣으면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